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이야기 나누는 책 읽는 시네필 선아입니다. 오늘은 영화 이야기 나눌 건데요. 여러분, 송혜교 전여빈 주연의 검은 수녀들이 곧 개봉을 앞두고 있어요. 제가 오컬트 영화를 정말 좋아해서 무척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컬트 영화 4편을 추천드리려고 해요. 사실 무서운 영화를 잘 못 보는데 이 오컬트 영화만큼은 잘 보는 좀 특이한 면을 갖고 있는데요. 오컬트 영화란 악령, 악마, 영혼, 이 사후세계와 같이 초자연적인 형상을 다루는 영화를 의미해요. 저는 귀신이 나와서 좀 직접적으로 괴롭히는 류의 영화, 좀 일반적인 그런 공포 영화는 잘 못 보는데요. 이 오컬트 영화의 묘미는 악령과 직접 맞서 싸우는 구마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오컬트 영화를 좀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대중적인 오컬트 영화들 중에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를 골라봤으니까요. 오늘 함께 즐겨주세요. 첫 번째 영화는 제임스 완 감독의 컨저링입니다. 컨저링은 개봉 당시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라는 홍보 문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속아서 영화를 보기도 했죠. 그래서 욕을 먹기도 했는데요.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제임스 완 감독인데 안 무서울 리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 무서워요. 영화는 페론 가족이 새로 이사온 집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사온 집에서 점점 기이한 일이 벌어지면서 가족은 두려움에 떨게 되죠. 가족의 안전을 위해 엄마 캐롤린은 초자연 현상 연구가인 워렌 부부를 찾아갑니다. 워렌 부부가 페론 가족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즉시 강력한 악령의 기운을 감지하고 서둘러 구마사지를 요청하게 되죠. 과연 페론 가족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이 영화는 오컬트 장르의 모든 핵심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사건에 휘말리는 가족, 그 비밀을 파헤치는 사람들, 거기에 기이한 현상이 더해지면서 심장을 정말 쪼그라들게 만들어주죠. 컨저링에는 특히 무서운 장면이 있는데요. 직접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박수를 치면서 노는 놀이를 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소리를 지를 정도로 무서웠던 장면이 있어요. 아직도 뭐 공포나 오컬트 영화면 저는 그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그만큼 임팩트 있는 장면이 수두룩한 영화예요. 결말이 아주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완성도가 아주 훌륭한 작품이니까요. 다채로운 볼거리와 오컬트의 정수를 느끼고 싶은 분이라면 컨저링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영화는 장재영 감독님의 사바입니다. 장재영 감독님은 이제 대한민국 대표 오컬트 감독님이 되셨죠. 데뷔작 검은 사제들에 이어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한 파묘까지 이 대중성을 갖기 어려운 장르에서 성공을 거두신 분이죠. 오늘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사바를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바는 기존 방식과 좀 다른 방식으로 오컬트에 접근하는 영화예요. 복잡하게 얽힌 인물들의 관계와 그 속에서 밝혀지는 진실이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입니다. 영화는 종교 사기를 조사하는 박 목사가 나옵니다. 그는 신흥 종교 나비동산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때 일각에선 한 여중생의 사체가 발견되고 이 사건이 나비동산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에 박 목사는 사건의 진실을 더욱 깊이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해요. 4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각기 다른 상황이 보여지고 사건이 전개되기에 영화를 집중해서 봐야 이해할 수 있어요. 파묘와 달리 중간중간 환기시켜주는 인물이 없고 시종일관 좀 진지하게 영화가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호불호가 조금 나뉠 수는 있지만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자체가 이 생명과 연관이 있어서 그런 분위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인공들의 압도적인 분위기와 연기력에 몰입하면서 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검은 사제들과 파묘를 재밌게 보신 분이라면 전혀 다른 매력의 사바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영화는 캐메런 카이네스 감독과 콜린 카이네스 감독이 만든 악마와의 토크쇼입니다. 70년대 토크쇼 형식을 차용한 레트로 감성의 오컬트 영화예요. 이 영화는 오늘 소개드린 영화 중에 가장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저는 이런 참신한 시도가 이 장르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추천하게 됐어요. 영화는 1977년 할로윈 전날 밤 생중계로 진행되는 토크쇼를 보여줍니다.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준비한 제작진은 영매와 영매 사냥꾼을 초대하고 악마에 빙의된 소녀까지 등장시킵니다. 프로그램을 살리는 것이 절실했던 주인공은 출연자들을 계속 압박하며 자극적인 장면을 이끌어내려 하죠.
그러다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튜디오의 모든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컨저링처럼 무서워하며 본 영화는 아니에요. 중간중간 긴장감은 가져가고 있지만 눈을 가릴 정도로 무서운 장면이 나오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컬트 영화 입문자용? 초보자용으로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B급 감성이 묻어나는 연출이 매력적이었고 페이크 다큐 형식으로 진행되는 방식 또한 이 영화와 잘 어울렸어요. 다만 아쉬운 점은 좀 더 깊이 있게 파고들 수 있는 부분에서 이야기가 끝나버린다는 점이에요. 잘 짜여진 각본의 마무리가 조금 아쉬웠달까? 그래도 93분이라는 짧은 러닝타임 동안 다양한 사건과 인물이 잘 얽혀있어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네 번째 영화는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의 콘스탄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가장 좋아하는 오컬트 영화이기도 하고요. 프란시스 로렌스 감독 작품을 대부분 좋아하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콘스탄틴을 가장 좋아합니다. 10년 넘게 2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2편 제작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화는 지상에 존재하면 안 되는 것들을 처리하는 콘스탄틴이 나옵니다. 그의 앞에 형사 안젤라가 찾아오는데요. 얼마 전 자신의 쌍둥이 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죽음이 콘스탄틴과 연관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찾아온 것이죠. 그렇게 둘은 지상과 지옥을 오가며 동생의 죽음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까리한 주인공이 있을까요? 당시에는 혹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원작과 설정이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소개한 영화 중에 액션씬이 가장 많이 나오고 심리적 긴장감보다는 볼거리로 압도감을 선사하는 영화죠. 저는 원작을 안 봐서 차이는 잘 모르지만 이 콘스탄틴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었고 그걸 소화하는 키아누 리브스 또한 정말 멋지더라고요. 제게 키아누 리브스는 존윅보다 콘스탄틴이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장미라고 불리는 이 레이첼 와이즈 또한 너무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나와요. 두 배우의 현실감 넘치는 연기 덕분에 이 극을 더욱 몰입해서 볼 수 있게 돼요. 2005년 영화인데도 여전히 세련된 연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스타일리시한 오컬트 영화를 찾는 분이라면 굉장히 만족하실 겁니다. 최애 오컬트 영화 콘스탄틴까지 소개해봤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오컬트 영화 4편을 추천드렸는데요. 오컬트라는 장르는 매니아층이 확실히 있지만 대중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죠. 그럼에도 이 분야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발전시키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영화가 지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